이재명 경기지사가 민주당 대선 후보 경선에서 승리했습니다. 하지만 2위를 기록한 이낙연 후보 측에서 무효표 처리가 잘못됐다며 결선 투표를 요구하는 상황이어서 당이 어떤 결정을 내릴지 주목됩니다. 후보를 4명으로 압축한 국민의힘도 어제 호남권 경선을 시작으로 본격적인 본 경선에 들어갔습니다. 오늘 주간 정치에서 자세한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킹핀 정책 리서치 오승용 대표 나와 계십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민주당 경선 이변이 없이 이재명 후보로 결정이 됐네요. 한때 어대낙으로 불릴 정도로 이낙연 대표 지지율이 굉장히 높았잖아요. 지역에서 일정 정도 지지가 있었던 것도 사실인데 패인 뭘로 보십니까? 무엇보다도 시대 정신에 부응하지 못했던 것이 컸던 것 같습니다. 이번 대선은 코로나 이후 산적한 국가적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 그리고 개혁을 완수할 수 있는 해결사형 지도자를 유권자들은 찾았던 것 같은데 여기에 부응하지 못했던 게 컸던 것 같고요. 돌파형 리더십보다는 좌고우면하는 햄릿형 리더십을 보여줌으로써 한때 이재명 후보보다도 비호감이 높았던 것도 패인이었던 것 같습니다. 이낙연 후보 측 지금 무효표 처리 잘못됐다면서 결선 투표하자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잖아요. 실제 이게 가능하겠습니까? 저는 이미 끝난 게임이라고 보고 있고요. 경기 전에 사실은 문제 제기를 했어야 되는데 지고 난 다음에 문제 제기를 하는 방식은 어찌됐건 경선 불복 프레임을 벗어나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 법원도 정당의 당선자 결정 방식은 다소 논란의 여지가 있다 하더라도 당규와 후보자 간의 합의를 존중해 왔기 때문에 법원에서도 사실은 이기기 힘든 그런 문제 제기인 것 같습니다. 이낙연 캠프에 있는 30 의원이 대장동 의혹 관련해서 이재명 후보가 구속될 수도 있다. 그래서 후보 교체될 수도 있다. 이런 얘기까지 꺼냈어요. 네. 이 만에 하나, 조심스럽긴 하지만 만에 하나 실제 그렇게 된다면 후보가 교체될 가능성도 있는 건가요? 저는 공수처, 검찰, 경찰 3개 기관이 수사를 하고 있고 문재인 대통령께서도 대장동 사건을 신속 철저하게 수사하라고 이미 언급을 했기 때문에 이것은 수사기관의 수사 결과를 지켜보면 될 일이고 당 내부에서 후보 교체를 언급하는 것 자체가 심각한 해당 행위로 받아들여질 수 있을 것 같고요. 종로 보궐선거로 당에 부담을 준 것 이상으로 당에 큰 부담을 줄 수 있다고 봅니다. 선거 결과 좀 들여다보겠습니다. 이재명 후보 3차 선거인단 결과를 보고 조금 뜨끔했을 것 같아요. 그간의 흐름과 좀 다른 결과가 나왔잖아요. 3차 선거인단 결과는 이낙연 후보가 62% 그리고 이재명 후보는 30%가 좀 못 미쳤어요. 이거 어떻게 봐야 되나요? 저는 이 결과가 이재명 후보와 민주당에 쓴 약이 될 수 있다고 보는데요. 이번 3차 선거인단은 9월 1일부터 14일까지 모집된 선거인단들이고요. 상대적으로 민주당의 이념이나 정체성과 가까운 선거인단이라기보다는 약간 거리가 있는, 그러나 민주당의 호감을 가지고 있는 유권자들이 선거인단으로 등록해서 투표한 결과이고, 현재의 대장동 개발 의혹과 이에 대한 민주당의 대응 방식, 이재명 후보의 한계들을 그대로 드러내줬다라는 점에서 저는 본선을 앞두고 민주당에 아주 쓴 약이 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지금 국민의힘도 경선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다음 달 5일이면 최종 후보가 결정이 되는데 관전 포인트 어떤 걸로 보십니까? 저는 두 가지를 주목해서 봐야 될 것 같은데요. 특이하게도 국민의힘은 매번 경선 룰이 다릅니다. 이번 경선 룰은 당원 50%, 여론조사 50%, 그것도 상대 민주당 후보, 이재명 후보와의 경쟁력을 점수화해서 평가하게 되는데요. 바로 이처럼 달라지는 경선 룰이 상대적으로 당원들의 지지를 많이 받고 있는 윤석열 후보에게 조금 더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는 측면이 있다는 겁니다. 두 번째로는 유승민과 원희룡 간의 개혁 보수 차차기 주자 구도, 이것도 참 재미있게 봐야 될 것 같은데요. 특히나 원희룡 후보가 대장동 개발 사업 관련 일타 강사 이런 유튜브 컨텐츠로 주목을 받았는데 만약에 매기 역할을 해낼 수 있다면 차기 당권과 차차기 대권에서 굉장히 유리한 위치를 점할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어제 이준석 대표가 광주에 와서 이런 말을 했어요. 호남 지역 당원이 2월 달에 비해서 7배가 늘었다. 네. 이런 현상 어떻게 봐야 됩니까? 우선 호남 지역의 20, 30대가 양가적 태도, 즉 국민의힘이건 민주당이건 상관없다라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이게 여론조사를 통해서도 나타났고요. 그것이 이제 국민의힘 입당으로 나타난 결과라고
한 측면에서는 볼 수 있고 또 다른 측면은 당 지도부가 당원 배가 운동을 하면서 당협 위원장들에게 이른바 마른 수건 쥐어짜듯 당원 가입을 독려한 결과물이고 이것이 당에 대한 어떤 충성도보다는 당협 위원장 간의 개인적인 인연 이런 부분들이 많이 반영된 결과라고 보는 게 정확할 것 같습니다. 네. 조금 전에 정의당 후보자도 결정이 됐어요. 심상정 후보가 최종 후보자로 결정이 됐는데 아무래도 정의당의 득표율이 높아지면 여당 쪽에 불리한 것으로 해석들을 하잖아요. 이번 대선에서의 정의당 변수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심상정 후보가 조금 전에 선출이 됐는데요. 21대 총선 당시의 위성정당 논란이라든지 또 당대표가 성추행 논란으로 사퇴한 측면이라든지 특히 심상정 사당화 논란 이런 것들이 있는데 정의당이 많이 이 국민들의 신뢰를 잃은 측면들이 있다. 변수가 되는 것이 저는 가장 사활적인 목표여야 된다. 만약에 그렇지 못하다면 정의당은 아마 종폐의 문제를 위협당하는 그런 상태로 갈 수 있기 때문에 뼈를 깎는 혁신의 과정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